현재 국민의힘은 그 이념에 있어서 문재인 민주당과 흡사합니다. 우리 보수 대중들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믿어왔고 과거부터 쭉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정당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을 때로는 그래도 버릴 수 없어서 지지하면서도 항상 어쩌면 거의 한 70% 불만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이 근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여 세월 동안 확실하게 좌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좌클릭은 보다 이른 시기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통합을 생존 전략으로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4년여 세월 동안 통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집권당이라고 하는 문재인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보조를 같이 맞춰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보수 이념을 지니고 있던 지금은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당을 이끌어야 할 그런 세대를 세대 청소를 통해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혁신이라든지 혹은 다음 선거 승리라든지 이런 것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념을 버리고 그 본질을 바꿔버리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2021년 40세 이상을 적폐청산을 하기로 하는 이런 2030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끈 자는 40살이 다 된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국민의힘이 무엇인가가 잘 안 되는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는 40살 이상의 틀딱들, 꼰대들 때문이다. 그들이 있는 한 국민의힘은 죽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구세주는 이준석을 선두로 하는 2030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근래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뜻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회복이 됐지만 그런데 그때 이준석의 2030 사단이 한 이야기는 이준석의 말을 안 들어서 2030이 돌아섰다. 이 말이 2030의 지지율도 별거 없는데 이 말이 왜 통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지난 4.7 보궐선거 그 압승의 그 쾌락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것이 통하는 겁니다. 그들은 4.7 보궐선거에서 2030 때문에 승리를 했다.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어가는 정당이다. 이걸 들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도 2030이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여론조사 보니까 50대도 줄었다. 이러니까 50대도 돌아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50대가 왜 돌아섰느냐? 그러니까 우리 2030의 부모 세대여서 그렇다. 이것이 지금 이준석 사단 2030 국민의힘의 지금 새로운 점령군들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았듯이 말할 수 없이 머리가 나쁩니다. 그 50대도 돌아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하더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틀딱이라고 부르는 우리 세대는 애들 말 듣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준석 사단이 왜 애들 말 안 듣느냐? 우리가 점령군인데 이준석 대표도 그랬죠. 계급이 위면 머리 숙여라. 그리고 보니까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니까 또박또박 이렇게 목록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님의 말씀 몇 월 며칠. 이준석 당대표님의 말씀 몇 월 며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양, 예의, 품위 이런 게 겉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지금 이러고 나온 것이 40살 이상을 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래야 자기들이 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40살 이상을 적으로 돌리는 이들이 자기들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는 말이 논리적이지 않기도 하고 게다가 어쨌든 놀리고 뭐고 그래서는 밥도 못 먹고 산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수준인 겁니다. 문제는 좌파 청년이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보수라고 하는 2030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것은 좌절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과 대결을 할 때 그들이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논리는 실패한 이미 입증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할 능력조차 없어서 민주당의 논리를 베끼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후보자들도 그렇고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민주당을 베끼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틈새에 발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돈이 많은 자들 때문에 청년들이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분배를 늘리겠다. 결과적으로 조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은 청년에게 분배를 늘리겠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시대다. 공산주의 경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 양극화가 나타났는가? 어째서 분배가 공정하게 되지 않는가? 더 나아가면 인간은 왜 탐욕스러운가? 인간은 남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버리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청년이 가난해서 출산율이 낮다. 이 부분은 출산율이 낮은 지금 세계적인 그 추세, 물론 후진국은 그렇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 경향을 청년이 가난해서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공산주의 경제의 눈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이미 눈도 달려 있는데 자기 눈으로 관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보고서 이거 소나무다 그러면 잣나무인지 파악을 안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은 저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겠네. 똑같은 거 두 개 있는데 좀 더 성능이 떨어지면 굳이 이것으로 바꿀까, 이쪽을 선택할까 하고 들여다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 고령화의 재앙이 닥치고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 고령화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빈곤해질 거다. 이제 이 정도까지 아주 비논리적이지만 대중을 선동하는데 쓸만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가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엉뚱한 곳에 막대기를 하나 딱 꽂아놓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을 맹신하는 교주로 모시는 이 머리 나쁜 보수 2030이 이것도 정보라고. 물론 정부 연구소 같은 데서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이 늘어나서 국가 부채율이 세계 2위가 될 거다. 우리 청년들은 그 많은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러니 노인들은 복지에서 될 수 있으면 노인에게 가는 복지는 줄이자. 감당할 수 없다. 이러면 노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고령화가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국가의 모든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은 청년에게 집중을 해줘야 된다. 우리 청년층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리마요는 벌써 한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노인을 늘릴 방법은 없다. 갑자기 문재인 4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는 하늘에서 정말 노인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뜻이냐? 아니면 외국에서 노인을 수입해 온다는 뜻이냐? 노인은 늘지 않습니다. 여기에 통계학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죠.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신생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 아래쪽 나이 어린 쪽의 인구가 줄어들면 이걸 비례를 따지면 나이 많은 쪽의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노인은 지금 있는 노인, 지금 우리 멀쩡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 2030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노인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노인을 늘어난다고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노인이 늘어나서 고령화가 극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 죽을까? 우리만 죽어서는 안 되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죽자. 이러면 되겠죠. 그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청년이 돈이 있어야 부양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돈을 우리에게 달라. 그들이 돈을 주면 다 사탕 사 먹고 마는 그런 인간들이다 하는 면은 내버려 둡시다. 능력이 없다. 만약에 사업자금을 주면 곧이어서 사업은 망하고 그 돈만 까먹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다 하는 것은 내버려 둡시다. 이 비논리는 지금 청년이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2030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40세 이상 그 많은 인구, 그들이 꼰대라고 하는 2030의 부모에게 있습니까? 노인에게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문재인 민주당이 40세 이상, 뭐 이 40세라고 거기서 기준을 정하지도 않았지만 이들에게 있는 돈이 탐이 나서 그걸 뺏어서 나눠주겠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이 소득 수준을 가지고 소득이 많은 소득 상위에 있는 사람들 중위, 하위로 나눠서 상위와 중위에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하위에 부족한 걸 메워주자. 그래서 격차도 줄이고 이 삼각형의 뾰족함을 좀 완화시키자. 이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는 대책이 맞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민주당이 갑자기 젊은이와 늙은이로 나눠버린 겁니다. 세대 간의 대립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보니까 이 소득 상위, 경제적인 부가 많은 이런 층이 이제 보니까 나이가 많더라. 거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가 돈이 없을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청년으로 선을 그어서 청년에게 복지를 퍼부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상에게 이 비용을 뜯어내는 겁니다. 청년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청년이 아닌 나이 많은 세대에게 돈을 내놓는 것이 옳다 하고 문재인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것이죠. 이래서 청년 대 청년 아닌 국민으로 나눠서 대립하게 만들고 청년이 싸워서 청년 아닌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문재인의 전사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은 둘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문재인 민주당도 슬쩍 간만 보면서
그리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법리니 통계 수치니 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시행했던 아주 작은 영역에서 성공했던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국민에게 눈가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정책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국민의 불만은 대단히 높아졌고 실패했다 소리가 이제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은 2030 혁명을 하면서 그냥 대뜸 집어와 버린 것이죠. 아니 세상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 놓은 것 그리고 이준석이 대표로서 일을 못하는 걸 보면서도 계속 그 젊은 얼굴이라는 것을 홍보에 써먹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이 모든 것이 개그입니다. 여기에 조중동이 관여했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하죠. 정권 교체는 절박하고 오죽이나 좀 우리 좀 봐줬으면 해서 얼굴이라도 앞에 놓고 흔들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개그 무대가 아니죠. 거기는 정말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그런 후보들의 그 승부를 내는 그런 장입니다. 좀 개그판이 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2030 원래 머리 나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인성이 좀 수련이 덜 된 사람들의 특징이 완장 채워주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계급 따지죠. 이준석 대표 계급이 높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60대들 앞에 와서 눈 내리 깔아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아주 혁신적으로 합니다. 사람 갖다가 그냥 사선으로 갈라버리죠. 혁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머리 나쁜 보수의 2030들이 생각 없이 문재인 민주당을 따라하면서 40살 이상을 적폐청산하자. 가진 건 다 뺏고 그러니까 기득권은 내놓고 너희들은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준석과 2030이 완장지를 하고 또 그에 앞서서 능력이 없는 이준석을 학벌이 어떻네, 인맥이 어떻네 하면서 나이가 만 36살밖에 안 된 청년이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준석은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인식으로 보면 아저씨입니다. 뭐 애가 한 둘쯤 있는 그리고 어디 쇼핑을 가더라도 자기 물건은 못 사고 애들 거 집에서 필요한 거 먼저 사게 하는 그런 아저씨인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보면 한 열댓 살 먹은 애처럼 귀여운 표정으로 가끔 이렇게 나타나곤 하는데 국민의힘 뭐 그렇게 마지막까지 개그하다가 해체가 되면은 괜찮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능력 없는 36살을 내세워서 진짜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당대표 선거도 지금 그 당내 경선하고 마찬가지로 경선 룰을 손을 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또 컷오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그 당내 경선에 개입을 했다. 홍준표 의원이 당 밖에 있으면서 같은 당이 아니면서 남의 당 당내 경선에 개입을 했다. 이런 부정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을 이용해서 2030이 당을 장악하게 만든 사람들은 속에 이런 게 있겠죠. 이준석과 2030 정도는 내가 꽉 잡고 있다. 내가 앞으로 이것을 잘 써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망하는데 핵심적인 원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선전선동에 이런 2030 혁명에 끌려 들어갔을까? 앞에서 국민의힘이 좌절을 극복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그랬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4.7 보궐선거를 뒤틀어서 당원들을 호도해서 속여서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작전 세력이 또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항상 보면 인간은 희망을 놓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나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병들어 죽어가는 소나무일수록 솔방울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정말 위기다. 우리가 멸종될 것 같다. 하게 되면 자기를 던져서 아직 남아있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다음 때를 남겨놓으려고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좀 온건하게 평시에 나타나는 것은 소위 젊은 피 수혈론, 그냥 조금 젊어져야 하겠다. 혁신, 이 정도가 되는데 이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은 그것을 좀 넘어서서 그저 내가 죽어서 이 당을 살리겠다는 선택 비슷한 것으로, 물론 작전 세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전 세력은 이것도 이용을 해먹었는데 당원들, 지지자들의 마음은 중진들이 물러나는 것도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잘 알려진 타이타닉호 사건이 있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애들과 여자를 먼저 구명정에 태웁니다. 아니 그 바다에서 애들과 여자를 먼저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체력이 좋은 청년을 태우는 것이 아니면은 노련한 그 바다를 잘 아는 이런 사람을 태우는 것이 생존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중에는 당연히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자를 먼저 태운다. 이것은 중세법에서도 판례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타이타닉호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 지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황사니 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여름이 지나치게 뜨겁다든지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이 마치 지구의 그 말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것이 한 가지가 더 있고 가장 큰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겠지만
어떻든 세계 경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계속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한국만 볼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 인류는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어쩌면은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얼마 전 도쿄올림픽, 그거를 성사시킨 일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과 같이 우울하고 불안한 우리 인류에게 불을 밝히고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꿈을 쫓고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림픽 경기를 끝까지 잘 운영해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당연히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세한 것을 가지고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아예 인간이 덜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의 그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가 국민의 생명을 극도로 위기 상황에 빠뜨렸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이 아니고 돈을 쫓았다. 백신이라든지 각종 방역 관련 산업이라든지 하는 데서 돈을 쫓고 문재인 민주당의 그 권력 확장, 정은경 씨가 스타가 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의 정치 도구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이 위기감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길게 두고 볼 수는 없죠.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고 심판보다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2030 혁명이 성공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생존율이 높은 39살 이하에게 모든 것을 넘겨라. 우리가 살면 너희는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참 잔혹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전 세력에게 넘어간 것이죠. 불행하게도 국민의힘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냐.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이죠. 머리 나쁜 이준석류 2030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다.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고가 발생했다면 애들과 젊은 여자가 아니고 유능한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구명정에 타는 그런 시대다. 이제는 희망을 거는 것이 나이 젊은 그 나이를 기준으로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30살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식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과거식으로 자기가 당수라고 하면서
지금 사기 경선이 무엇인가 하면 당수가 너는 올려줄게, 너는 안 돼.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훨씬 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준석 그 2030 혁명을 일으키더니 근 40년 이렇게 과거로 가버린 것이죠. 지금 이준석의 2030 혁명이 성공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40살 이상은 다 틀딱이다 꺼져라 이러고 있는데 그들의 자신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틀딱들이 앞에 나서면 간섭을 하면 다음 대선은 필패다. 왜냐하면 4.7 보궐선거를 성공시킨 것은 우리 2030이다.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그거 어째서 압승을 했는가? 4년의 기간 동안 문재인 민주당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그 8.15 때도 보았을 겁니다. 김원웅 같은 사람이 그 행사식장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없었다. 100년 전에 있었다. 대한민국 국기가 아니다. 애국가 바꾸자. 그건 상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이상하게 해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짓을 했는데 국민들은 뭐 대통령이니까 지 하고 싶은 말 하겠지 이러고 방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와서 부딪혔느냐. 뭐 코로나 팬데믹이 결코 환영할 수는 없지만 그게 문재인 민주당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리마연에서 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4권으로 내놨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는 그런 이념의 문제, 그리고 이 정권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다음 세상, 바로 뭐 2년, 3년, 그때 뒤의 세상,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조선일보에 같이 도움을 받아서 서울 지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무료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할 말이 많기는 합니다. 아마 소수 우리 그 일을 했던 사람을 빼고 나머지들은 아무도 안 도왔습니다. 심지어 그걸 가지고 사무실 주소를 밝히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는 글이나 올려놓고 그 내용은 가지고 가서 저마다 올바로 쓰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해도 아무도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여름, 늦여름부터 시작했던 그 일이 2021년 봄이 오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 같이 일을 한 그 리마연 회원들 그밖에 없었다. 지금 보수 대중들이 살 길을 찾는다면 리마연을 도와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만큼
누가 됐든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제 비판을 했어도 오늘 지지해주고, 그리고 오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든 이 리마연의 보고서가 나가고 가장 먼저 삐걱댄 것은 그것도 여권이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 측에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이 먼저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죠. 지난해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그 수준의 국가의 국민들은, 아니 그보다 못한 국민들도 백신 접종을 하는데 우리 국민은 남들 백신 접종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새해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2020년 연말부터 문재인 민주당의 4년의 폭정에 대해서 정권 교체론이 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론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씨라고 하는 그의 혐의, 그의 죽음, 이게 영향이 있었지만 그것이 2020년 당시 그 문제가 발생했던 여름만 해도 그것 가지고 서울시장을 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게 겹쳐진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권 교체론, 이게 4.7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지지율이 그때 높았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겁니다. 정권 교체론이 높으니까 그 높은 속에는 청년도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청년의 지지를 못 받다가 거기에 들어온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청년이 지지해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 오세훈 시장 캠프에 이준석 현 대표를 비롯한 2030이 들어갔다고 하죠. 자기 말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공을 가로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0대 지지율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원래 그랬습니까?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을 끌고 들어와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압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환각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을 겁니다. 그 맛이 너무나 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여기에 물불 가리지 않게 된 겁니다. 청년이 와서 그랬다고? 청년에 올인하자. 당 대표도 청년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거의 이제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4.7 재보궐선거의 압승이 몇 년 만이냐 하면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청년이 있죠. 계속 청년에 올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로는 계속 올라가고 말고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점점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야 말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국민의힘의
2030이라고 하는 그 소수그룹, 해봤자 다 모아봤자 100명도 안 되는, 그게 아니고 5,100만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 교체론의 그 힘, 이거는 국민의 말없는 암묵적인 그런 의지인 것이죠. 이것이 밖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본색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을 계속 밀어붙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4.7 재보궐선거 직후에 이 정권 교체론의 그 지지율이 그때가 정점을 찍었다. 그 다음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조선일보가 나서서 이준석을 띄우기 시작했죠. 조선일보가 한치 앞을 보는 눈은 있습니다. 이 승리의 에너지를 대선까지 몰고 가자. 그런데 너무 작은 것을 잡았죠. 그때부터 이준석은 스타가 됐습니다. 갑자기 하버드에서 나온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이준석은 현자가 된 것이죠. 구세주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준석의 왕자병이 도지고 완장질을 한 겁니다.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친위대들, 이준석 사단이 그때부터 이준석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주위 사람들을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이죠. 이준석이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 이 이준석을 가지고 그 승리의 기운을 붙잡고 있고 싶었던 그런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을 좌우하는 이런 층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해 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이 정권 교체론의 힘이 꺼졌다 하는 겁니다. 빠지고 있다. 이거 다 까먹어버렸다. 8월 12일 한국 갤럽에서 이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 그 비율을 비교했는데 아직은 정권 교체론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겨우 8% 차이라고 합니다. 해설이 이렇습니다. 현재 정권 교체론의 그 지지율이 올 1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올해 들어서 정권 연장론과의 그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그러더니 8월 2주차 리얼미터에서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의 그 격차가 3.8%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조사 매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 3.8%, 문제는 4.7 재보궐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시킬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의 폭정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다만 폭정을 지금 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그 폭정을 포장하고 있는데 그 본색이 가려질 수는 없죠. 눈여겨보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연장도 괜찮다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 요인, 이거는 오판을 했거나 이준석 조종자들이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이러한 이제 고비를 넘겼다 하고 한숨을
돌리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다르게 문재인 민주당은 이렇게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자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내로남불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우리가 그동안 급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손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시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다. 이 격차가 좁혀진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어쩌면 이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잘못해서 실패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신중하고 노련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오만방자하지 않은 것이죠. 이와 반대로 완장을 찬 2030 그리고 자기가 계급이 높다 그러니 다들 와서 머리 숙여라 하는 이준석 이들이 꼭대기에 앉아있는 국민의힘은 현재 분열되고 있고 결국 분쇄될 겁니다. 2030이 40세 이상을 습격하고 완장질을 합니다. 더구나 이준석 사단 이들은 반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대서 지들 또래의 여자들과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꼭 페미니스트들과만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핑계로 자기 또래의 여자들을 꺾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그런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준석이라는 이 청년이라고 집어 넣어놓은 이 인물이 계파를 만들고 사기경선과 부정경선이 탄로가 났지만 그것을 슬그머니 덮고 강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정을 원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죽는 길로 가는데도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괜찮은 척 하면서 덮고 가려고 사기경선, 부정경선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말을 다른 걸로 바꿔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준석과 서병수 그리고 관계자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문재인 민주당과 차이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옳은데 왜 말이 맞느냐. 이렇게 오만하고 경솔하고 싸가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위기라면 우리의 위기는 타이타닉호 침몰과 같은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런 시대에 인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힘을 겨루는 이 시대에 이러한 위난을 해결하는 것은 청년이 아닙니다. 경력 있고 그리고 두뇌 능력이 뛰어난 나이 상관없이 정말 막강한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근육질을 찾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근육이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나이가 젊다 이런 뜻입니다. 젊은 사람이면 힘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신중하고
노련하고 오만방자하지 않은 문재인 민주당의 길, 그게 가능성 있는 길입니다. 싸가지 없고 오만하고 경솔한 거, 그거는 필패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국민은 이런 국민의힘을 버릴 겁니다. 굳이 왜 이런 자들에게 정권 교체라고 해서 또 다른 불안정성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립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